네, 이어서 이번에는 정민규 오마이뉴스 지역 공동체부 부산 주재 기자를 연결해서 신공항 관련한 민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나와 있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입니다. 네, 어제 가덕도도 밀양도 아닌 제3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프랑스 파리 공항공단 측이 어제 세종 청사 브리핑 룸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용역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저도 뭐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어떤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비용 때문이 가장 큽니다. 네, 파리 공항공단 엔지니어링, 뭐 줄여서 ADPI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이 음, ADPI의 생각은 네, 많은 돈을 들여서 가덕이나 밀양의 신공항을 새로 건설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음, 김해국제공항을 확장하는 게 네, 영남권의 항공 수요를 감당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영남권 지자체들이 바라왔던 그 가덕이나 밀양이 안전성과 접근성 등 공항을 지을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이 아니라는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음, ADPI 측은 이번에 입지 용역이 가덕과 밀양, 김해공항 확장 같은 세 가지 안만을 두고 한 게 아니라 네, 35개의 후보지를 두고 네 단계에 걸친 검토를 마쳤는데 음, 가덕도는 공항을 지을 수 있는 입지로 적합하지 않다. 네, 또 그리고 밀양 역시도 지형적으로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김해공항은 여러 시나리오를 두고 평가했을 때도 모두 최적의 조건이 나왔다는 게 ADPI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뭐 경제적인 문제, 안전성 문제 이런 걸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김해 공항 확장보다 나은 대안은 없었다. 뭐 이런 건데요. 네. 그렇다면 이번 결정으로 김해 공항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변모하게 됩니까? 일단 뭐 이렇게 되면요. 지금 650만 제곱미터 수준이던 김해 네. 국제공항의 크기가 964만 제곱미터 규모로 넓어지게 됩니다. 예. 활주로도요. 지금은 두 개인데 이게 세 개로 한 개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음, ADPI는 이럴 경우 현재 항공기가 한 해 15만 2천 회 정도 이용 가능한 공항을 29만 9천 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네. 터미널 시설도 확장이 되는데요. 늘어나는 국제선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게 국제선 터미널의 수용 능력을 현재 464만 명에서 연 2,800만 명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이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공항 확장이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새로 들어서는 신공항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김해 공항 확 달라지게 될 텐데 뭐 올해 예비 타당성 검사를 그 조사를 하고 내년에 기본 계획 수립에 들어가겠다. 이게 정부 입장이던데요. 자, 이번 결정에 대한 부산과 김해 지역 사회의 반응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네, 앞서 제가 그 국토부에서 예. 김해공항 확장을 사실상의 신공항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음. 전해드렸는데요. 네네. 국토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배경에는 가덕이나 밀양 같은 영남권 지자체들이 원하던 지역의 공항을 새로 짓지 못하게 된 것에 따른 후폭풍에 대한 염려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부산은 신공항이 밀양의 지역이지는 최악의 일은 면했지만 기존의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다소 의외의 결과에 당혹한 모습입니다. 음. 부산시는 그동안 현재 김해공항이 포화에 이르렀고 과거 중국 민항기 추락 사고 등 안전성으로도 믿업지 못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또 그랬죠. 결정적으로 김해공항이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소음에 상관없이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공항을 해안인 가덕도에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 기존 공항을 확장해서 사용하려니 선뜻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뭐 네. 당장 부산시는 반발하고 있고요. 음. 신공항 유치를 발휘했던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들과 상공계가 구성한 가덕 신공항 추진 범시민운동본부란 곳이 있는데요. 네네. 여기서도 설사 확장해도 장기적으로 김해공항의 포화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민자 유치를 해서라도 24시간 운영 음. 가능한 안전한 신공항을 짓자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뭐 김해를 비롯한 경남 쪽에서는 다소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남은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입장이 달랐거든요. 음. 경상남도는 뭐 공식적으로 밀양의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네. 부산과 가까운 김해에서는 시의회가 밀양 신공항 건설에 반대 의견을 내왔습니다. 또 음. 가덕구랑 가까운 거제와 통영시 같은 곳에서는 오히려 가덕을 지지하기도 했고요. 뭐 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고 어. 밀양시에서는 뭐 밀양에 공항이 없어
무산되니까 시장이 나서서 밀양 시민을 우롱한 결정이라고 음,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김해에서는 밀양보다 인접한 김해공항을 유지하게 된 것에 뭐 더 반기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같은 경남 지역이라도 밀양 그 공항 그 지역과 얼마만큼 가까이 있느냐, 또 얼마만큼 이용객이 갈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네요. 특히 뭐 김해 그렇죠. 같은 경우는 김해 공항이 확장되면 그 지역이 뭐 발전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김해 그렇겠죠, 아무래도. 공항 쪽 인접한 지역에서는 약간 좀 반기는 모습 그걸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뭐 1992년부터죠. 부산시 네.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동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인데 타당성 검토에서 늘 백지화가 됐었단 말이죠. 그리고 뭐 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6차례 용역을 실시했었는데 그때도 뭐 잘 안 됐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도 뭐 이런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실 가덕도가 되면은 그 지역 경제 발전 아니면 뭐 부동산 경기라든가 이런 걸 많이 기대하고 있던 민심이 있었을 텐데 네. 자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나면서 부동산 분위기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까?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어제 발표가 들끓었던 가덕도 주변의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건 확실해 보입니다. 네, 대신 김해공항 주변의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린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음, 대형 개발 호재가 생기다 보니까 주변 부동산 가격이 뛰어오를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김해공항이 사실 김해라는 이름이 있어서 여기가 경남 김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서울 김포공항이 경기도 김포가 아닌 것처럼 김해공항은 부산 그렇죠. 강서구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가 서부 상권인데 음, 서부 상권에 상당한 호재가 될 거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 아무래도 또 공항이 있다 보면 네,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소음 문제잖아요. 그래서 공항 주변으로 소음과 고도 제한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토지 수용을 둘러싼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눈여겨봐야 할 게 이 서부 상권이 부산시가 개발에 공을 들여왔던 곳이란 겁니다. 에코 델타 시티 사업 같은 주변 지역 개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음, 공항에 들어서면 아무래도 소음 등으로 인해 안락한 정주 여건이 아, 갖춰지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예. 개발에도 다소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사실 이 소음 문제 때문에 김해 공항이 아닌 다른 신공항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뭐 어제 발표 현장에서 제가 보니까 소음 문제 같은 경우도 영향받는 가구 수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다. 그렇게 프랑스 용역 업체에서는 프랑스 공항 관리 공단에서는 얘기를 했던데 글쎄요. 지금 만약에 이곳이 공항이 커지게 되고 그리고 그 지역에 또 어떤 주거 지역이든가 상업 지구가 들어서면 소음에 영향을 받는 그런 주민들도 늘어나게 될 텐데 이 아무래도 김해공항 그렇겠죠. 확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동남권 신공항 건립이 과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냐라는 논란도 계속 많았는데요. 실제 공항이 건설된 다음에 적자에 시달리는 지방 공항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네.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프랑스 용역 업체는 어떤 관점에서 김해공항 확장을 선택한 것일까요? 아까 뭐 경제적인 문제, 안전성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렇죠. 네. 아까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네, 지방공항들의 적자가 상당해서 이번 신공항 입지 선정을 두고도 논란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제가 네, 이번 결정을 앞두고 그 한국공항공사 쪽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게 있는데 지난 음, 3년간 전국 지방공항들의 운영 수익에 관한 자료입니다. 네, 이걸 보면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에 11개 공항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적자 규모만 617억 원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지방공항들의 살림살이가 안 좋은데 또 공항을 만들겠다는 거냐 하면서 반발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ADPI는 그 부담을 최대한 더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ADPI가 내다보기로는 김해공항 확장에 필요한 예산은 4조 1,700억 원이었고요. 네, 일량의 활주로 한 개를 짓는다면 4조 5,300억. 그리고 가덕도 이러한 규모를 짓는다면 비용이 음, 7조 4,7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익이 불확실한 공항을 짓는 것보다는 검증된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대안이기는 합니다. 음, 왜냐하면 앞서 제가 말한 지방공항 적자 중에 적자를 기록하지 않은 세 개 공항 중 한 곳이 바로 김해거든요. 네, 김포, 제주와 함께 김해공항만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해 벌어들인 수익은 1,000억 원이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해공항 하나가 다른 지방 공항들의 적자를 메워주는 돈을 벌어들인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포화까지 예상되는 김해공항인 만큼 다른 지방 공항들처럼 무리하게 지어서 파리만 날리게 되는 경우는 최소한 면할 수 있다는 게 평가에 고려가 된 것으로 음, 보입니다. 네. 김해공항이 지금 뭐 운영은 그래도 적자가 나지 않고 흑자가 나고 있으니까 좀 네, 확장하면은 뭐 파리만 날리는 지방 공항이 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자, 이 사실 이 뭐 경제적 문제, 안전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신공항 문제 자체가 좀 정치적으로 계속 입길에 오르내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도 신공항 문제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이런 진통도 겪은 바 있고요. 저희 오마이TV에서 어제 밤늦게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동남권 신공항 이슈,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서 지원 유세할 때 부산 시민들이 원하는 신공항 그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 영상을 어제 그렇죠.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PK와 TK 주민들을 갈등시키는 요소가 된다는 비판이 계속 나왔었고요. 뭐 네. 정치권이 이렇게 떡고물 나눠주기 식으로 주민 길들이기 했던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어떤 진단이 나옵니까? 네, 그렇죠. 그 신공항 공약은 과거 정치권의 계속된 공약으로 사실 이슈화가 된 측면이 큽니다. 네, 신공항 논의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건 2006년 노무현 정부 때였거든요. 음, 대통령이 신공항 건설 검토를 지시하면서 불이 붙었고 네, 이명박 정부에서도 공약으로 이게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담을 느낀 정부가 백지화를 선언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또 그 다음 초선과 대선에선 지역에선 신공항이 공약이 그러니까요. 됐고, 예, 예, 지역을 찾는 정치인들은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신공항 음,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도 신공항 건설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게 워낙 정치적으로 갈등 요소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아예 국내 정치에 영향을 덜 받는 외국 업체에다가 용역을 맡기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음, 그러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쓰고 소모적인 갈등은 갈등대로 빚게 만들었는데 네, 그마저도 여전히 영남권 지자체 모두가 반발하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책임도 지지 못할 공약을 음, 남발했다는 비판은 피해 나가기 어려울 듯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신공항 관련된 얘기를 아예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공약을 바탕으로 해서 부산 시민들의 지지를 얻었을 텐데 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고 뭐 최소한 그 입장 표명이나 또 더 나아가서 사과를 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많은데 네. 아직까지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뭐 예, 입장이 나온 거 보니 뭐 신공항을 사실상 지은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공약 음, 파기가 아니다. 뭐 하하,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더라고요. 다소 좀 지역민들의 네, 바라보는 입장과는 약간 다른 뜻을 좀 청와대가 좀 해석하고 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게요. 이게 그 당시 선거 당시에 김해공항 확장 이렇게 하는 게 신공항이다라고 누가 그렇게 믿었겠습니까? 그러게 네, 말입니다. 네, 그렇게 청와대 어떻게 보면은 좀 김해공항이 많이 확장되니까 그게 신공항이다라고 하는 건 좀 말장난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자, 하나 또 궁금한 게 서병수 부산시장의 입장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에 시장직을 걸었어요. 그런데 어제 그렇죠. 가덕도가 아니라 김해공항 확장이란 결정이 나왔는데 이번 결정에 대해서 서 시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서병수 시장은 뭐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데 어제 네, 그 신공항 입지 용역 발표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음, 김해공항 확장 방안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한 네, 발 더 나아가서는요, 정부가 신공항 건설 의지가 없음이 확인된 만큼 시가 나서서 가덕 신공항을 만들겠다고 말했는데 네, 서 시장 그 방안으로 민자 유치를 꼽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자들의 관심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서 네, 시장은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가덕도 유치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누차 말해왔거든요. 그래서 가덕도 유치가 어쨌든 무산된 만큼 서 시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서 시장은 정부의 용역 결과를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어, 세밀히 분석한 이후 네, 제 입장을 다시 정리하겠다면서 똑부러진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정치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나라고 추측한다면서 음,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아니 뭐 불만은 불만이고 용역 결과는 네, 결과인데 네, 가덕도가 되지 않은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팩트인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약속한 것도 팩트고
그런데 어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네요. 그렇죠. 저희 뭐 팟짱 애청자분들이나 뭐 그 자리에 있던 기자들도 그랬을 것 같은데 서병수 시장의 말처럼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 음, 벌어지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정민규 기자는 서 시장이 정말로 시장직을 사퇴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뭐 김해공항도 김해공항 확장도 신공항이니까 그냥 뭐 음. 넘어가죠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뭐 서 시장의 거취가 계속 지역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서 네, 시장이 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한 만큼 음, 정말로 서 시장이 이제 사퇴를 할 것인가가 관심사가 될 건데, 네, 서 시장이 발표를 하루 앞두고 한 발언이 좀 재밌습니다. 그 서 네, 시장이 서울에 가서 한 발언인데, 음, 그 김해공항의 확장은 가덕이 아니라는 점에서 밀양으로 결정되는 것과 같다고까지 어, 말하는데, 예, 그렇다면 이제 이 말에 본인이 얼마나 책임을 질 수 있을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음, 그 서 시장이 민자 투자를 얘기를 한 만큼 민자 네, 투자로 가덕 신공항을 유치한다는 명분으로 시장직을 유지하지 어, 않겠느냐라는 이제 분석이 있었는데, 네, 한편에서 나오는 것은 그런 식으로 시장직을 가져간다는 것이 얼마나 또 의미가 있을 것이며, 그리고 음, 계속돼서 언론이나 지역에서는 그 신공항 무산에 따른 책임이 있을 텐데, 네, 그런 그 부담을 안고 시정을 얼마나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 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또 뭐 서 시장이 만약에 재선에 도전하게 된다고 치더라도 이 네, 신공항 디스카운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표심이 분명히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음, 이런 상황을 본다면 부담을 느낀 서 시장이 뭐좀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뭐 분석도 하고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 예, 시장이 일단은 좀 한 발 물러나서 뭐 검토를 좀 해본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한 만큼 네. 조금은 기다려 보면서 서 시장의 거취를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관련된 그 이슈에 자신의 시장직을 걸었고 투표 결과에 따라서 시장직에서 물러났던 사례가 있는데요. 서병수 그렇죠. 시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결정으로 지역 사회에 어떤 후폭풍이 예상되는지 이것도 한번 짚어보죠. 네, 뭐 부산시도 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상공회도 전력을 쏟아서 추진한 신공항 추진이 뭐 목전에서 주저앉게 된 상황이라서 네, 당분간은 후유증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은 힘들다는 게 사실 기존의 용역 등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들이라서, 이를 두고 음, 김해공항 확장이 정말 제대로 된 대안이 맞는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제가 뭐 그 오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가덕 신공항 추진 범시민운동본부에서는 오늘 중으로 회의를 하고 이후 뭐 기자회견이나 집회 등을 음,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부산 시민들이 격렬하게 반응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뭐 수만 명이 모여서 시민들이 가덕도 신공항을 주장했었는데 오늘 아까 조정훈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니까 신문 일면이 어, 신문 일면이 백지로 나오는 그런 네, 상황까지 그렇죠. 벌어졌다고 합니다. 참 매일 신문 일면 백지 발행 그만큼 신공항 백지화에 항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뭐 현장에서는 시민단체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에서 욕설을 했다 하는 그런 격렬한 반응도 보였었는데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어쨌든 김해공항이라는 확장 뭐 가덕도는 되지 않았지만 부산 지역에 생긴다는 것 때문에 약간 대구보다는 그 지역 분위기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비교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부산으로서는 최악의 결정이 김해로 아니 그 밀양으로 공항이 가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김해 네, 공항이 확장이 되니 그나마 이제 차악 정도를 뭐 참, 선택을 하게 됐다. 예, 이 네, 정도 반응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그 서병수 시장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그 정치적 책임에서는 약간은 부담은 덜 수 있는 문제가 되긴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네, 지금 뭐 부산시에서도 뭐 약간의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것도 보이고요. 하하,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뭐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지금 뭐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네, 약간은 조금 이제 소극적인 대응. 그래서 아무래도 그 대구 경북 지역의 상실감보다는 부산은 약간의 안도감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음, 사실입니다. 네. 뭐 이런 지역 분위기라면은 서병수 시장이 시장직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렇죠. 뭐 일부에서는 사실 그 밀양으로 공항이 뺏기지 않은 것만으로 해도 뭐 상당한 성과라고 보는 여론도 있기 때문에 서 예, 시장이 아마 그런 명분을 최대한 만들어 가면서 그 음, 신공항이 사실상 그 김해에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음, 정부의 논리에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PK 지역 정치인들의 반응도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입장입니까?
네, 새누리당은 어제 신공항 용역 발표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 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지켜봤는데요. 발표 네. 뒤에 김세연 새누리당 부산시당위원장은 가덕 신공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고요. 음, 김정은 의원은 가덕 신공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역 의원들이 가덕 신공항 건설 무산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네. 어제 부산 지역 더민주 의원 5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20년 부산 시민들의 노력이 또다시 물거품이 돼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더민주 부산 의원들도 가덕 신공항을 재추진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이 신공항 논란이 계속해서 정치권에서는 여진을 불러올 것으로 보이네요. 자, 정민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민규 부산 주재 기자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